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나한테 팔으라 그랬더니 2006년이죠. 2006년에 팔으라 그랬더니 야 1억에 사가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지료 소송을 걸었죠. 토지세를 차라리 내세요. 이렇게 하다가 2015년 말이니까 12월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한 거죠. 1,300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06년하고 2015년 사이에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9년인가? 9년이네. 그죠? 9년. 9년 정도를 지료를 받은 거죠. 대략 땡겨 보세요. 대략 9년 아닙니까? 6년과 15년이니까요. 15년 12월. 이건 그죠? 그러니까 한 9년 정도를 지료를 받은 거예요. 9년 정도. 이 방은 안채 방이 3개고 밖에 1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채 방마다 다락방이 있었고요. 화장실은 안채 하나, 밖에 방 하나.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요렇게 주인 세대가 쭉 있고 옆에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별도의 신발 놓는 단독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 이 안에가 이 집은 여기에 이제 방이 있고 다락이 있고 뭐 다 했었고요. 여기가 이제 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까 있는 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이거 아늑하더라고. 나름 아늑해요. 집이 이제 10 몇 평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요약을 드리면 9년 정도를 지료를 받았다. 자, 9년을 지료를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2020년에 9월달 조사를 해보니까 1,600만 원 이상의 매매가 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평당 한 2,000 정도 이하로는 2,000에도 내놓고 2,200에도 내놓는 놈이 있대요. 근데 이제 실거래 사례 중에가 1,600 이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2,000에 내놓으시오라고 해놨는데 요즘에 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10월 달에 보면 가로수 정비 주택 사업이라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 뭐 10구역이 어쩌고 뭐 11구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거들떠도 안 봤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투자해 놓은 것 중에 그 재개발 된다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청약 주택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무주택인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1순위 당첨자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막 노숙자 같은 애들 막 때려 넣고 막 엉망진창으로 뭐 작업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거는 범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름 분양권 같은 게 이제 한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몇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요거죠.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조합 설립 후 입주까지 한 5년 소요된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아까 과기사한테 물었더니 동의서도 안 써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면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9년 동안 지료를 받았다. 9년 동안. 그 9년 동안 지료를 얼마를 받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 이거를 그 1,300만 원에 왜 팔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 캡처 부분인데요. 매월 44만 9천 원을 16일 날 지료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네요. 2006년 11월부터 이제 그 원래 소송을 할 때는 소송이 2007년에 끝났더라도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처음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임대료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06년 11월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럼 45만 원씩 아까 그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가 9년이 걸렸죠. 9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지료의 증액 청구 소송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액 청구.
증액이라는 것은 지료 좀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가 2011년도 그 소송이었습니다. 이때도 1심이 있었고 2심까지 바로 진행을 했었어요. 동시에 이때는 그냥 처음에 할 때 44만 받을 때는 1심으로만 끝냈고 이때는 1심과 2심을 진행을 했었어요. 2011년도에. 그 이유가 뭐냐였으면 45만 원씩 이렇게 받다가 계속 꾸준히 잘 내는 거예요. 굉장히 잘 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계속 내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 중간에 한번 협의를 한번 걸었어요. 당신이 이제 산 게 감정가가 800이다. 내가 3천만 원 줄게. 그리고 또 한 2천 정도 차익 남게끔 빌라를 내가 하나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5천 정도 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집을 줘라 나한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옛날에는 1억을 요구했다가 내가 이제 그럼 5천으로 하자. 그러나 나는 돈은 없으니 3천 정도는 주고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이득 보게끔 내가 물건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어떤 그 불주사를 좀 놔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료 증액 청구 소송을 그때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심과 2심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2011년 11월부터 원고에게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즉 토지의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월 64만 원으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4만 9천 원이 64만 원으로 이제 오른 거죠. 어쨌든 지료 소송을 통해서 45, 65. 그러니까 약 한 19만 원, 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월 20이 증액된 거니까 사실상 큰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해 보면은 45만 원씩 11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하시죠. 2011년 11월부터 64만 원이니까 2011년 10월까지만 45 계산해 보죠. 2006년부터 있지 아까.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맞잖아 여기하고 여기. 그러면 약 7년, 8년, 9년, 10년, 11년, 5년간이면 60개월이다 이게. 그럼 60개월 곱하기 45만 원 땡겨보죠. 60개월 곱하기 45만 원. 그러면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디 썼지? 2,700.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 살살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만 2,700이라 했나? 2,700. 그 다음에 2011년 11월부터는 우리가 11로 하다가 2016년에 팔았다 했나 아까? 소유권이 넘어온 게 소유권이 아까 몇 년도에 넘어왔어요? 소유권이 2015년 12월에 넘어왔네요. 2015년 12월. 자, 그러니 2011년 12월부터 아까 15년 12월이었어? 막 왔다 갔다 해요. 2015년 오케이. 그러면 12월. 그러니까 12년, 13년, 14년, 15년 만 4년 48개월간에 48개월 동안에 65만 아까 64였나? 64만 원을 받았어요. 48개월 동안 64만 원. 48개월 동안 64만 원을 받아 3천만 원. 3천만 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어딨냐?
이게 3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세로만 받은 돈이 5,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긴 시간이지만은 최초에 9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9천만 원 투자를 해서 이자 소득만 5,700을 받은 거죠. 긴 시간이지만. 그죠? 그 사이에 9천에 샀지만 시세가 지금 5억 7천까지 오른 거죠. 평당 2천 잡았을 때 27평. 그러면 5,700까지 5억 7천까지 오른 거니까 9천만 원 투자해서 5,700을 월세로 받고 그 다음에 5억 7천 정도의 현 시세를 갖고 있는 거죠. 요게 자 요거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 이분이 체납을 몇 개월 했어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뭘 체납을 했어. 그래가지고 2015년 11월까지 미납금 256만 원을 내용 증명을 보내고 강제 집행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강제 집행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가 이제 무조건 이기는 건이 된 거죠. 안 되냐? 잠깐만요. 자, 보세요. 중요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이게 이제 관습법상 지상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지상권에 그 소멸 요건이 있어요. 소멸 요건이 뭐냐면 이기의 그 차임을 내지 않았을 때예요. 이 기라는 것은 2년이 아니고 2번의 차임이에요. 즉 뭐냐면 2달만 연체해도 없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체함으로써 지상권 소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물 철거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당연히 체납됐잖아. 체납된 걸로 이거를 돈 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가압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또 판결 받으면은 바로 요거를 경매를 쳐버릴 수가 있겠죠? 요렇게 되는 거고, 이 집만 경매를 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가재도구를 경매를 칠 수 있겠죠? 그쯤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전화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체납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500만 원의 계약을 진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서는 1,300을 썼어요. 계약서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500만 원은 그냥 현금으로 주고 여기에 미납금 있잖아. 미납금까지 다 해서 다 받는 걸로. 그래서 1,300에 쓴 걸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9천만 원 그런 다음에 이제 건물 샀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건물을 샀어. 이제 건물도 내 거, 토지도 내 거. 그래서 건물을 매입했어요. 자,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700 얼마인가를 했어요. 700 얼마를 했나? 이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매입을 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투자금이 다 빠져나와 버렸어. 그 이후에 전세가 현재 1억 5천에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9천만 원에 투자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월세 5,700 받았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매입비로 1,300만 원 지출했다.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다. 그 다음에 전세 1억 5천 받았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냅둔다. 끝. 그러니까 실제로 9천에 투자됐지만은 모든 돈을 다 빼고도 남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맞췄고 지금은 이제
뭐 지역에 뭐 개발한다고 아까 뭔 개발이라 했어? 뭐 가로수 정비 뭐 어쩌고 요런 개발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그 아파트만큼은 안 올랐어도 요즘에는 어쨌든 그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시세가 조금 많이 오르겠죠. 여기까지. 요게 어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경매 성공 비법 책에 좀 전에 소개해 드린 거에 보면은 여기까지는 소개가 안 돼 있죠. 증액 소송한 것까지 하기 전에 현재 그 지점까지만 이제 글로 써드렸는데 그 이후에 현재 이제 진행 과정이 또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산 케이스다. 요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큰 돈이 들어가서 조금 내가 조금 아무리 공부도 좋지만 차라리 이 돈을 딴 걸로 확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 높아진다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요런 투자도 있구나 라고 구경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박물관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냐, 박물관 같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물원 같은 데 가도 뭐 입장료 내고 뭐 이거 저거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동물들을.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투자를 요런 사례들을 실제 사례죠. 실제 사례에 실제 물건에 실제 수익을 올린 거를 이제 보여드림으로써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를 정말 보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한테도 항상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물건을 갖다가 좀 정리 좀 잘 해놓고 어떤 큰 봉투에 잘 적어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에버노트를 쓰라라고 제가 한참 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에버노트 강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글을 담아낼 수가 있고 스마트폰에 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녹음 파일, 사진, 기타 등등 뭐 파일 다 업로드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건 기록들도 에버노트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에버노트는 오늘 방송 끝나면은 여러분들의 노트북하고 뭐 아이패드, 그 다음에 핸드폰 그런 곳에다가 깔으셔가지고 무료로 가입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정리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지금처럼 해놔야 저처럼 앉아서 당신이 1시간 동안 투자 과정을 한번 소개해 보시오. 뭐 어떤 과정이요? 얼마나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면은 말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말로 전할 수 있어야지. 본인들의 자녀들한테 그런 걸 설명을 못하고 그냥 돈 벌었어 이러면은 무식한 거지. 그 무식한 부자는 되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잖아. 돈은 있는데 되게 머리에 든 게 없어. 그 되게 별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그림이죠. 그래서 돈도 있는데 말도 잘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엘리트의 어떤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에버노트에서 빠진 게 있는가 이래저렇게 한번 분석하려고 자료를 미리 캡처를 해놨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조금 월간 경매에다도 좀 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까 말을 하다 보니까.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으셨지만 댓글 지금 복선 씨가 쓴 거 보면은 그렇지. 당시 대표님이 건물을 3천만 원에 넘기면 온전한 집을 하나 낙찰받아 주시겠다고 말을 했는데 1억을 달라고 하며 바보같이 거절을 했다. 예, 맞아요. 인테리어 비용이 700만 원으로 수리를 했고 1억 5천에 전세 계약을 했고 순간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는 물건이다. 네, 맞습니다. 네, 대환씨 투자 물건으로 엄청난 걸 배우네요. 네, 엄청난 강의를 한 거예요. 이런 강의는 원래 다 유료인데 유료를 하면 안 듣잖아. 품질은 유료인데 우리가 왜 벤츠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마티즈 사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벤츠 S클래스 최신형 타락을 못 하잖아. 무료로 해야 겨우 타거나 근처에 가서 핸들이라도 만져보지.
야, 하는데 보는데 운전 한 분석에 앉아 보는데 20만 원 내금 안 하잖아. 예,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비가 많이 옵니다. 저도 컨디션이 아니야. 이건 주사 컨디션은 아닌 것 같고 조금 피곤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